대책은 효과는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하락으로 돌릴 거냐, 그건 좀 반대고요. 이제 정책이 딱 나오게 되면은 서로 눈치를 보면 관망하다가 시장에 변화가 없게 되면요, 매수자가 시장에 심리적으로 쫓기게 돼 있어요.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꺾였잖아요. 하락을 바랬는데 네. 안 꺾이니까 이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장이 지나면서 하락을보다는 상승을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이게 뭐 짧으면 한 6개월, 뭐 또 뭐 길면 한 1년 있으면 또 다시 또 강남은 뭐 거래량은 안 나오지만 신고가가 찍히는 막 그런 게 반복될 것 같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시장이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부동산 프로파일러 김준영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죠. 김준영 소장님 모시고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확실히 좀 부동산 분위기가 약간 소강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계속 갈 거냐, 아니다 이건 잠깐 또 일시정지고 또 다시 올라간다, 이걸로 지금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소장님 보시기에 지금 요번 대책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땐 뭐 효과가 좀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책은 효과는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하락으로 돌릴 거냐, 그건 좀 반대고요. 왜 그러냐면은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네. 과거에 우리가 하락했던 걸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종합해보면요, 공통점이 한 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세가 없을 때가 하락을 하거든요. 그게 전세 수급이거든요. 그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2023년도에 제가 전세가 4개가 만기가 되고 오는데요. 네. 다 역전세 났어요. 네. 근데 이제 세입자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나간다 그랬었어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에 전화하니까 전세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떨어졌다는 그 말은 괜찮은데요, 전세 수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전세 구하는 사람이 없다.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세 세입자 나가지 하지 말고 다 그냥 앉혀라. 어떻게든. 네. 근데 그때가 제가 제일 공포를 느꼈거든요. 전세를 빠져나가서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매도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2023년 이후에 전세 수급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전세에 맞추기 괜찮거든요. 전세 가격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전세에 놓았던 분들이 2025년 돼서 거의 다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위기에 빠져 있는 분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위기에 빠진 분들이 없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해서 매도할 분들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이 힘들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스텝이 꼬인 분들이 있거든요. 네. 원래는 내 거 물건을 팔고 이제 상급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상급지를 계약하고 내 거 팔려다 보니까 이게 스텝이 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계약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계약 해지 못하는 분들은 내 거를 이제 금매로 이제 날리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물건들은 잠시는 나올 수 있어요. 한두 달 정도 나오죠. 네, 근데 그 물건 이외에는 나오기 이제 힘들고요. 왜냐하면 2021년부터 우리가 이제 매매 거래량이 줄었거든요. 네. 그 줄었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 속에 부실한 투자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똑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출 규제도 있었고 LTV DTI가 낮췄고요. DSR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신생아 대출했고 특례 대출했지만 다 실수요고 갈아타기 수요고 그 속에 부실한 투자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위기가 온다 해도 그 위기가 지속되긴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게 결국에 이제 뭐 다주택자든 뭐 집을 뭐 전세를 주든 하는 분들이 역전세가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목돈으로 막 몇 억을 이렇게 내놔야 되는데 들어오는 세입자가 없다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팔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한켠에서는 이제 매수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뭐 가격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매도자들도 굳이 안 팔아도 되면은 그냥 횡보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매수자도 없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처음엔 관망을 하거든요. 네. 이제 정책이 딱 나오게 되면은 서로 눈치를 보면 관망하다가 시장에 변화가 없게 되면요, 매수자가 시장에 심리적으로 쫓기게 돼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꺾였잖아요. 네. 근데 하락을 바랬는데 네. 안 꺾이니까 이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지나면서 하락보다는 상승을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또 그런 정책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6억까지는 대출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 뭐 10억짜리 아파트 사는 분 입장에서는 대출 뭐 규제가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 10억대에서 거래량이 좀 막 늘어난다. 실제 뭐 10억대들이 좀 가격들도 막 꿈틀꿈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역으로 밑에서 위를 올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 좀 동의합니다. 이번에 6억 대출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왜 6억 했냐는 그 질문이 있었어요. 네네. 그 혹시 이유 아세요?
그거 뭐 인터넷에서는 그렇게 나오던데 5억은 너무 적은 것 같고 7억은 좀 많은 것 같고. 그게 이제 원래 보도 내용 없었는데 네. 그 기자가 질문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답변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주택 가격 중위 가격가 네. 6억 이상 대출하는 분들이 전체 대출 비중에서 10%랍니다. 그러니까 90%는 6억 이하를 받는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강남하고 이제 고가 주택이 상승하니까 네. 걔들이 상승해서 이제 번지는 현상이잖아요. 그걸 막겠다는 그 의미거든요. 어차피 열의 9은 아무 뭐 피해가 아무 없다.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그 특례 대출도 약간 줄긴 했는데 네. 전체 시장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단 시장으로 좀 움직일 거라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초반에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관망하는 시간은 조금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그 데이터들을 보니까 길면 한 6개월 가고 짧으면 막 한두 달만 해도 이게 네, 정책이 막 3개월 바뀌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얼마나 보세요? 저도 3개월에서 6개월. 3개월 정도. 네. 그러면은 보통 이게 딱 어떻게 또 공교롭게도 추석쯤인데 네. 보통 추석 때 뭐 또 한번 대출 뭐 어떤 뭐 아니면 무슨 뭐 세금 규제 막 나오면서 뭐 네. 집값도 한번 요동치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요? 원래 이제 명절 앞두고 사람들이 그 멈췄다가요. 네. 명절 후에 좀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 4, 4분기에 이 거래가 좀 평균적으로 좀 많은 분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그 거래량을 딱 이제 분석해 보게 되면요. 항상 4, 4분기에 좀 많습니다. 이게 이사철하고 결혼수 이런 것들 몰려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12월 되게 되면 대출 총량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좀 줄어요. 네. 10월하고 11월을 좀 유심히 볼 필요 있고요. 12월은 원래 좀 줄기 때문에 이때 약간 주춤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다시 2월달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패턴이 좀 그렇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됐죠. 네,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그런 패턴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현 정부도 모르진 않을 텐데 아마 뭐 또 다른 추가 대책을 발표하려고 뭐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 뭐 세금을 좀 늘리진 않겠다 이런 얘기들은 여전히 하고 있단 맞습니다. 말이죠.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 정권들 대비해서 뭐 좀 다르다 뭐 이렇게 느끼시는지 아니면 뭐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지. 조금 많이 디테일해졌고요. 그리고 1주택자하고 무주택자까지 잠재적인 투자 수요를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입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너 전입신고 안 하면 너도 투자자 이렇게 이제 대출 회수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했구나 이런 생각 들고요. 그래 했다는 거는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전세 물건이 거의 공급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똑같거든요. 한쪽은 막아놓고 한쪽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열려있는 상태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세에서 매매로 가는 그런 시간이 오기 때문에 시장 효과가 그렇게 길지 않을까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사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어쨌든 급작스럽게 쓴 거잖아요. 대출, 돈줄을 막았으니까.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지 못하면 뭐 전세나 월세를 가든지 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제 임차 시장에서 이제 수요가 좀 몰릴 수 있다. 근데 지금 임차 시장 쪽도 뭐 공급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도 그렇고요. 지방도 똑같습니다. 지금 2023년도 이후에 전세 수급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평균 140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보통 이제 전세 수급이 한 150에서 160 되게 되면은 매매로 전환이 되거든요. 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보면은 그게 이제 한 10에서 20밖에 안 남았거든요. 거의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도 이제 조금 있으면 네. 매수 수요로 바뀔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가장 먼저 움직였던 데 울산이거든요. 울산이 네. 전세 수급이 190인데 네. 거기 매매 수요가로 전환이 돼서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광역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단순히 이제 뭐 대출 규제 했다고 시장이 우리가 이제 뭐 방향이 바뀌고 그럴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책에 대해서 좀 기대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이게 과거에 했던 정책 그 소위 말하는 15억 초과 대출 금지 뭐 9억 초과는 20%만 해주고 9억 이하는 뭐 40% 해주고 그거랑 이게 뭐 비슷비슷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도 효과가 없었는데 2019년 12월 16일 대책이잖아요. 네. 그 15억 이상 대출 금지가 2020년대에서 그 정책이 먹히긴 먹혔어요. 실제적으로요. 네. 그 데이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전국 이제 매매 거래 비율인데요. 네.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을 넘으면 평균보다 많은 거거든요. 네. 2019년도에 우리가 이제 여기 12, 16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12월이니까 효과는 2020에 나왔겠죠. 있겠죠. 근데 이때 임대차 3법 했거든요. 네. 그 금리가 전세적으로 금리가 떨어진 해였고요. 그래서 거래가 폭발하는 때였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전국 평균이 153% 늘었는데요. 강남이 87%밖에 안 됐습니다. 그 대출 안 해주니까. 네, 그래서 효과는 있었죠. 근데 가격이 떨어졌냐 그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들고 네, 거래 줄고. 그냥 신고가 찍히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서울인데 서울은 122.9%였거든요. 네. 경기도는 179% 나왔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폭발을 했다. 네, 폭발했고 여기는
그 다음에도 더 늘었어요. 네. 100% 늘었죠. 강남은 이제 평년보다도 못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거래가 계속 줄었잖아요. 네. 여기에 들어가야 될 평균 수요가 안 나온 거죠. 2020년부터 해서 2025년 5년간 눌려있던 수요가 토호제가 풀리면서 네. 갑자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수요라는 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밖에 대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전세에서 월세든지.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될 때 움직이기 때문에 수요라는 거는 공급으로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못하고 계속 눌러놨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기제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22년에 우리가 뭐 러우 전쟁도 일어나고 그리고 뭐 물가 상승도 했잖아요. 네. 이 부자들의 생각에는 안전자산이라는 그 기저가 몸에 배어 있어요. 네. 이번 시기에. 그런 것들이 지금 뭐 금값을 올리고 비트코인 값을 올리고 강남 아파트 올린 거거든요. 네. 근데 강남만 올라는 게 아니고요. 뉴욕에 있는 가장 고가 아파트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도쿄에 있는 그 고가 아파트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선호 현상으로 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네. 그게 정부의 정책, 우리 뭐 다주택자 규제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여러 채 갖고 있는 것보다 한 채가 나가니까 그걸 정리하고 지방에서 올라오고 이렇다 보니까 서울을 강남을 더 키운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시장이 연결돼서 마포로 옮겨가고 이제 경기도 번져 나간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현상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대출 규제 나왔기 때문에 이 현상이 일시적으로는 조금 주춤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대출해서 한 거거든요. 네. 돈을 규제했기 때문에 거래는 줄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반대편에 공급 부족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나 인천에서 공급 부족이 되게 되면 그분들이 다시 매매를 하고 매매해서 매매를 하면서 계속 상급지 오면서 다시 강남을 도착하거든요. 그 시간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지금 대출을 했다 해도 이걸 막지 못하는 게 있고요. 또 뭐냐면은 지방 상승이 있잖아요. 네. 곧 1, 2년 뒤면 지방 상승할 건데 지방이 2, 3년 상승하게 되면은 그 자금들이 서울로 또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을 막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계속 어쨌든 몰려오는 거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걸 공급으로 좀 분산해 주는 게 아니라면은 답은 없는 상황이고 네, 잠깐 돈줄 끊었지만 결국에 밑에서 또 팔아서 또 갈아타기로 올라올 거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게 뭐 짧으면 한 6개월 뭐 또 뭐 길면 한 1년 있으면 또 다시 또 강남은 뭐 거래량은 안 나오지만 신고가가 찍히는 네. 막 그런 게 반복될 것 같다. 그것도 있고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재건축이 좀 많이 과시화돼 있잖아요. 네. 걔가 이제 선행지수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 걔를 그 엄청 높은 가격으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걔가 있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반포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60억, 70억씩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번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구정 현대 아파트 어떤 움직임도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영향이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 사실 대출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뭐 보유세 정도일까요? 네. 뭐 보유세를 뭐 확 올리면은 좀 잡힌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막 계속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뭐 거긴 돈 있는 사람도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 보유세 가지고 그걸 생각하는 분들은 아닐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걔가 이제 가격이 선행이 돼서 주식시장을 많이 자극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시장은 가격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거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은행에서 대출 규제는 조금 저는 적절하게 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 과도하게 우리가 이제 그 자금이 약한 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분들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 이제 자금력 있는 분들 들어가게 되면은 시장이 훨씬 더 탄탄해지거든요. 그걸 미리 조금 아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막 이야기했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요. 그러면은 이번에 어쨌든 금리 인하 얘기들이 막 계속 나오곤 있는데 그럼 뭐 이게 시기의 문제이지 금리 인하를 하긴 할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 대출 규제 뭐 6억 이상 안 해준다는 거는 당분간 좀 길게 가겠죠 아무래도. 대출 규제가 풀리진 않겠죠. 가겠죠 아무래도. 근데 금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특히 서울에서 금리가 피봇이 생길 때마다 거래량이 변화가 생겼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은행에서 이 시장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시장 전망하는 데를 이제 기관을 엄청 많이 보고 그 전망하는 기사들 보고 이제 맞은 안 맞는도 확인하고 하는데 가장 잘 맞추는 데가 한국은행이에요. 근데 한국은행에서 가장 시장 잘 보고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매수 수요가 움직이면서 거래를 는다는 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네. 제가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내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대출 규제하고 금리 내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번에 금리 내리게 되면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또 큽니다. 근데 과거에 언제였냐면 2008년에 우리가 금융위기였잖아요. 네. 그때 5%에서
금리가 2%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때 서울이 2009년도에 거래가 한번 급증해요. 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2009년 10년 맞으면서 시장에 이제 그분들이 거래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기 신도시하고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서 위기를 맞은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위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도 적고요. 선제적으로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규제했기 때문에 부실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뒤에 대출 금리를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바꿨거든요. 네. 그러면서 2023년도에 우리가 전 세계 금리가 올라갈 때 미국이 굉장히 가격이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에 빠진 사람 적었다는 거죠. 고정금리니까. 네, 고정금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 사는 일이 그거거든요. 우리는 전세니까 네. 대출을 줄여서 전세에서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매매에서 매매를 하는 그 수를 줄인 거거든요. 시장 자체를 조금 건전하게 바꿔놓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가격이 우리가 이렇게 뭐 되게 위험한 가격을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소장님 말씀도 들어보면은 이래나 저래나 시간을 좀 딜레이 시킨 것 뿐이지 어떻게든 돈을 벌든 뭐 모아오든 해가지고 또 사러 올 거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결국에는 이제 분산시키려면 이제 신축 공급이 될 거라는 실제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뭐 몇 년 안에 들어간다, 나 입주한다, 뭐 청약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라도 줘야 될 텐데 이번에 공급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급 대책? 근데 공급을 많이 한다 해도 네. 사실은 서울 말고는요 경기도 인천은 분양이 안 될 거예요. 대출 수요를 잘 막았잖아요. 네. 그 잔금을 못 치잖아요. 네. 그 전세금으로. 네. 그러니까 투자자 다 빠지죠. 근데 우리가 외곽 같은 게 외곽에는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한 50% 이상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투자자가 없게 되면 미분양 향이 나잖아요. 2차로 분양할 사람이 없어요. 분양할 건설사가 없습니다. 한 개 잘못되면 회사가 휘청거리는데 누가 수요를 막은 상태에서 아무리 공급해봤자 다 미분양이거든요. 그 미분양이 한두 건 터지고 나게 되면은 그다음 분양 안 해요. 그렇죠. 무서워서 네, 못하죠.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분양 받는 사람만 뭐 풀어준다든지 뭐 이런 네. 식으로 하려고도 할까요? 아니면 그것까지는 너무 뭐 멀리 그럴 가는 수도 걸까? 있고 그렇게 뭐 디테일이 나오게 되면은 뭐 네. 조금 도움이 될 거라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미분양 이런 우려를 떠나서 어쨌든 공급할 뭐 땅이라든지 공급할 만한 어떤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을 좀 확실히 좀 풀어가지고 공급 드라이브를 걸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그거가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잠깐 언뜻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요. 사기 신도시 안 하고요. 네. 상기 신도시에 지금 안 되는 곳들이 많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 공부한다 했는데 지금 또 서울은 공급이 많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냈는데 네네네.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뭐 재건축도 그렇고 신규 공급도 그렇고 잘 안 되거든요. 네. 정부가 어떤 그런 뭐 택지 개발을 통해서 땅을 확보해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 분양할 건설사가 시행사가 있겠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서울은 좀 몰라도 네. 경기도나 이제 외곽에 있는 인천 이런 데는 사실 조금 공급 효과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이게 답이 없다. 답이 없다. 답이 없으면 언제쯤 답이 생기는 건가요? 답이 이게 없는데 결국에- 지금 2027년에 물량도 없어요. 아, 그러면은 이번에 어떤 뭐 폭주하는 시장을 한 번은 겪고 나서 뭐 2030년쯤 돼가지고 3기 신도시 들어오면 뭐 그때 좀 안정된다. 뭐 이렇게 네, 봐야 될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이걸- 위기가 뭐 자체적으로 거래가 폭증해서 자체적으로 위기를 만들어서 떨어지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과도하게 투자해서 아니면 뭐 이렇게 그게 조금만 위기가 더라도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대출을 많이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위기를 엄청 낮춰놨거든요. 네. 시장 자체에서. 네. 지금의 상승은 위기를 낮춰놨기 때문에 떨어질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똘똘한 한 채 실거주하라고 정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미 실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주 탄탄한 상태이시긴 하죠. 맞아요. 가주택자도 많이 줄었으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대부분 갈아탄 수요고 대부분 신수요고 거래가 줄었잖아요. 네. 거래가 줄었다는 자체가 그게 부실 투자가 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확률적으로 적은 거거든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분들이 위기에 빠질 확률이 낮기 때문에 지금 위기란 건 우리가 과거에 지난 위기를 보게 되면 IMF 금융위기 이런 거잖아요. 과공급이 이거였고요. 네. 또 금리였는데요. 이 세 가지에서 나타난 공통점이 뭐냐면은 전세가 수급이 급락하면서 우리가 매매를 떨어뜨렸거든요. 네. 그게 지금 전세 수급이 140가 올라와 있고 이제 금리가 올라야 되는데 금리 지금 떨어진다 하지. 네. 한 개 남은 건 이제 IMF 금융위기 같은 그 위기거든요.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제외하더라도 위기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거든요. 지금은 어떤 대외 변수 같은 게 아니면은 네, 위기는 쉽지 않다.